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연준의 긴축 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접근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준의 이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해서 증시가 계속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긴축 정책의 속도 그리고 강도 어떨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최근 기조를 종합해 보면 속도가 다소 빨라지는 모양이고요. 네. 당장 이번 달 1월 25일부터 26일 첫 번째 FOMC가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제 막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의 예상보다는 당초 예상보다는 지금 가파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일단 3월 FOMC 끝나고 3월부터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네. 그리고 금리를 바로 이제 인상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지금 주목하는 양적 긴축 시기가 조금 문제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3월부터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컨센서스는 6월부터 분기당 한 1,000억 달러 정도씩 양적 긴축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만 3월 FOMC 종료 후에 50bp, 0.5%포인트 인상설도 지금 설득력을 좀 갖는 상황입니다.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보통은 0.25bp 정도 인상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네. 0.25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금리 인상 속도인데 지금 그 정도로 연준은 조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바빠졌다. 네. 조금 연준이 그동안 좀 지각했다. 긴축의 실기를 놓쳤다. 이런 쪽이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또 학자들을 중심으로 좀 설득력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강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기록적인 물가 폭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조금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고점이죠. 고점이지만 관점의 초점은 연준의 근원물가 2%, 통화정책 목표의 허들이 되고 있는 이 근원물가 2%를 언제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성장률도 작년에 5.5%에서 올해 한 4%대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 3%대 혹은 그 이하로 낮아질 텐데 여기에 더불어 인플레이션도 지금 레벨이 계속 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지는 레벨이 연준의 여전히 통화정책 긴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팩트고요. 네. 그러니까 2023년 올해를 지나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근원물가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시점은 네. 정책적으로 다급하게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스피디하게 긴축 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원물가 2% 달성이 예상이 되는 2023년 하반기 정도야 돼야 지금 연준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미국 국채금리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양적 긴축이 6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같이 연동이 돼 있고 또 통화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에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2%대 중반을 이제 상향 돌파할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계속 하반기에도 임금 상승이라든지 경기 확장에 따른 수요 견인성 인플레이션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공급 차질 요인이라든지 코로나19가 몰고 온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정상화되더라도 물류 차질이라든지 공급 요인의 차질 요인들이 조금 누그러들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임금 상승, 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사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따른 이러한 그 정책 요인하고 또 순환적인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요 증대 이 부분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 요인이 해소만 되면 바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 이하로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 같고요. 예. 제가 분석한 바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혹은 올해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전반의 공급 요인은 한 30% 정도 적지 않은 비중이 공급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급 요인이 해소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하반기에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또 경기 확장의 막바지로 가면서 또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9%인데 3.5%, 3%대 중반에 완전 고용을 도달하면서 임금 상승률을 동반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 금리는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 부족 해결이 된다고 해도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좀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에 성장주가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성장주의 비중을 더 둬야 될지 아니면 가치주의 비중을 좀 둬야 될지 뭐 혼선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는 뭐 성장주든 가치주든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은 좀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가시적인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가시적이라고 하면 한 1, 2년 정도의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좀 인더스트리가 성장 산업이고 또 네.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한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성장주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네. 조금 뭐 지금 진행되고 있듯이 좀 실적주 또 성장성이 뒷받침된 실적주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의 부담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좀 중소형주 일변도는 아니지만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중소형주가 올해는 조금 빛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가치주와 성장주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실적이 동반이 되는 성장성이 동반이 되는 실적주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나눴듯이 시장 전체가 전체적인 에너지에 조금 좀 재충전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또 금리 상승의 또 맞바람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흔들림이 큰 장세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향성보다는 좀 변동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가장 주목할 변수는 미국 국채 10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계속 오르는 과정에서는 연간 전체적인 지수 상승률은 조금 낮게 잡고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으면서 종목별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대 수익률은 낮게 중소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성장이 뒷받침되는 실적주 보자고 하셨는데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업종이나 뭐 섹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에는 뭐 BBIG가 좀 뭐 이렇게 화두였는데요. 네. 올해도 뭐 배터리나 바이오 이런 쪽은 뭐 성장에 뭐 어쨌든 그 대열에 합류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작년에 유행했던 인터넷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올해는 IT 또 비메모리 반도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IT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다양한 IT 그로스 제일 마지막엔 작년에 게임이 좀 주도했는데 네. 올해는 그 G가 좀 그로스 성장주로 조금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임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월에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조금 호황을 보였던 인터넷 게임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차분하고 조금 뭐 게임주 안에서도 좀 메타라든지 NFT라든지 조금 더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네. 중소형주 조금 게임주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게임주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환율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상승을 해가지고 1,190원대로 올라서 있는데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상반기까지는 조금 완만하게 네.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원 달러 환율도 다시 한 1,200원 선을 살짝 넘기는 정도의 1,230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그런 약세 국면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1,200원대 초반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